안녕하세요. 저는 위페 전문가 그룹에 소속돼 있는 신한은행 외환업무지원부의 배원준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화폐 속에 있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우리가 화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임금이나 왕, 대통령 위주로 화폐에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예술가, 문학가, 소설가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동물들이 많이 있고요. 남미 쪽으로 가다 보면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폐는 1993년에 발행된 프랑스의 50프랑짜리입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테주베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유로화로 편입돼서 이 화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화폐는 2017년도 영국에서 발행된 10파운드입니다. 그 화폐의 인물에 나오는 주인공은 오만과 편견의 작가인 제인 오스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인 오스틴 같은 경우는 1775년도에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의 생활상을 그래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상속권이 남성에게만 있고 여성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쓴 작가가 제인 오스틴입니다. 제인 오스틴 같은 경우는 1999년도 2000년을 맞이해갖고 가장 존경하는 소설가 누구냐 그래서 그 BBC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1위가 셰익스피어고 2위가 제인 오스틴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에 2017년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 화폐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1000크론입니다.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화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류의 작가 뭉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화폐는 오스트리아의 5000실링 모차르트입니다. 오스트리아 5000실링도 1988년부터 발행했지만 지금은 유로화로 편입돼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화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화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0랜드입니다. 화폐 인물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시고요. 우리나라는 2번 방문했습니다. 1995년 7월에 방문했고요. 2001년 3월에 방문한 인물입니다. 예, 지금 밑에 보이는 화폐는 2018년도에 발행된 건데요.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차이라 그러면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을 맞이하여 만든 돈인데요. 디자인은 똑같지만 옆면에 출생연도가 있는 게 여기 이제 미세물자 기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우측에 출생연도가 태어나고 사망한 출생연도가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많이 아시겠습니다. 1959년도에 발행된 프랑스 100프랑에 소개된 인물입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행된 이만 투구리게는 몽골의 징기스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몽골 화폐 같은 경우는 모든 건종에 징기스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폐는 뉴질랜드 5달러입니다. 힐러리 경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화폐 뒷면에 보이는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는 쿡산인데요. 이곳을 등산하면서 힐러리 경 같은 경우는 산악인의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잘 아시죠? 최초 등장할 때 그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에베레스트 산에 최초로 등장하고 찍은 사진에 같이 갔던 댄징은 사진에 있지만 힐러리는 사진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갔냐 그런 찬반이 많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힐러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지만 정상에서 15분 정도밖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텐지는 사진 찍는 기술이 없어서 힐러리가 그냥 댄진만 찍어줬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나서 힐러리 경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 상태의 뉴질랜드인으로 올라갔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기사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화폐는 특이하게 보통 우리가 쓰는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입니다. 세로형으로 화폐가 되어 있는데요. 화폐 인물은 비올라 데스몬드입니다. 1913년도에 태어난 여성 운동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나다 화폐에는 모든 총리가 소개되고 있지만 최초로 일반인이 소개된 경우입니다. 비올라 데스몬드 같은 경우는 1914년에 태어났는데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용 기술을 가지고 이제 미용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차 딴 주에 간 경우가 있었는데 차량이 고장이 나서 차량 수리를 하기 위해서 경주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물자가 부족하고 뭐 서비스도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루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극장을 갔는데 극장에 가서 표를 끊고 1층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안내원이 들어와서 잠깐 보자. 1층은 백인들이 봐야 되고 당신은 흑인이니까 2층에서 봐야 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1센트를 더 내고 1층에서 보겠다.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안내원은 안 된다. 그래서 데스몬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냥 나 보겠다 해서 영화를 보다가 끝내 경찰에 잡혀갔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경찰에서 이 데스몬드한테 잘못된 벌을 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탈세 혐의를 적용했답니다. 단 흑인들은 1센트를 덜 내고 2층에서 보는데 당신은 1센트를 안 내고 1센트만큼의 탈세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이 이후로 이분은 이제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운동을 많이 해서 캐나다의 인종차별 운동에 좀 모범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이는 거는 캐나다 인권박물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티니지 2분의 디나르인데요. 1973년도에 발행된 화폐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는 밭농사를 소가 대부분 짓는다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낙타가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티니지에서 많이 생산되는 대추 야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폐는 베트남 20만 동입니다. 2006년도에부터 발행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우리는 면 소재로 되어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모든 화폐들이 플라스틱으로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화폐에 소개되어 있는 건 세계문화유산은 한웅베이입니다. 하늘에서 용이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는 한웅베이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것이고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화폐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서 2018년도에 발행된 2,000원권 화폐입니다. 보통 기념 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화로 많이 발행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00원짜리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액면은 2,000원 되지만 은행에서 판매했을 때는 8,000원에 판매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올림픽이나 국제 경기를 위해서 기념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액면 이상의 액면과 부대 비용을 뺀 일부 차액은 기금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액면 이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폐는 러시아 2,000루블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QR 코드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QR코드가 이제 생활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많이 접하시겠는데 유일하게 그 QR코드가 있는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QR코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바논 화폐에는 바코드가 화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2005년 바코드를 들어가서 화폐를 발행했는데 지금 2011년도에는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했겠죠. 그리고 실효성이 없었는지 몰라도 2011년도에 새로 만든 화폐에는 바코드가 삭제되고 없습니다.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2009년도에 짐바브웨를 가셨으면 여러분이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폐는 그 100조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지구상에서 0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화폐 단위가 계속 늘어나는데 보통 약자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이렇게 0이 12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는 유럽의 식민지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동들이나 뭐 초등학생들이나 국민들이 교육이 됐지만 그 옛날 식민지 시대에 살던 지금의 이제 성인들 2009년 당시에 성인들은 아직까지 문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자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1조 마르크 주화입니다. 실제 1923년도에 발행된 놈입니다. 이것도 이제 1조 마르크인데 약자를 썼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해서 전쟁 분담금을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1조 마르크까지 발행이 됩니다. 그 당시에 좀 우스운 말씀을 드리면 그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술주정뱅이고 동생은 이제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은행에 예금을 했고 형은 맨날 술만 먹다 보니까 집에 예금은 없이 술병만 쌓여 있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동생의 예금은 휴지가 돼버리고 형의 술병이 형의 술병은 되려 그게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화폐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각 나라의 화폐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미국의 화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